맹손씨, 숙손씨, 개손씨는 모두 황공의 자손이므로 사만이라고 불렸고 사만은 자신들의 체읍에 성을 축조해 대대로 세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논어를 읽다 보면 공자의 제자들이나 당시의 군주들 이외에도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맹의자, 맹무백, 개강자, 계문자, 숙손무숙 등이 그러하며 계시, 삼가, 삼자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논어 제16장은 제목 자체가 계시인데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녹봉 통제권이 노나라 공시를 떠난 지 5대가 되었고 정권이 대부에게 장악된 지 4대가 되었다. 그러므로 사만의 자손은 쇠약해질 것이다. 공자가 언제쯤 이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노나라 정권이 대부 사만에게 넘어간 지 4대가 되었다는 표현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만은 누구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춘추시대 전나라에 황공이 있었던 것처럼 노나라에도 황공이 있었는데 삼한은 노나라 황공의 후손들입니다. 삼한이 언제 어떻게 노나라 정권을 장악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노나라 역사를 정리한 사기 노주공세가에 근거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11세기에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차지한 주나라 무왕은 은나라로부터 빼앗은 땅을 친척과 공신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라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 중 아오주공을 동쪽 곡부에 봉하고 나라 이름을 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공은 반란 진압 등 중앙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 본국으로 가지 않고 무왕을 보좌했으며 노나라에는 아들 백금을 보내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300년 동안 노나라는 군주의 통치력이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8세기 춘추 전국시대에 접어들어 제13대 군주 해공이 죽은 후부터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해공이 죽었을 때 적장자인 윤이 있었지만 나이가 어려서 즉위하지 못하고 서자인 시기 국정을 담당했습니다. 그가 바로 은공이며 훗날 공자가 노나라 사서에 근거하여 저술한 춘추는 기원전 722년 은공이 즉위할 때부터 시작합니다. 은공은 윤이 성장하면 군주의 자리를 돌려주고 조용히 살고 싶었지만 주변에서 충동질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아첨꾼은 윤을 죽이자는 유혹에 은공이 넘어가지 않자 이번에는 윤에게 은공을 모함했고 윤은 은공을 죽이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복형을 죽이고 군주의 자리에 오른 황공은 업보 때문인지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노나라 군주 황공은 전나라 군주 양공과 천안매부 사이였는데 황공의 부인과 전나라 군주는 남매지간이었음에도 오래전부터 정을 통하는 사이였습니다. 부인과 함께 전나라를 방문하여 이를 알게 된 황공이 부인에게 화를 내니 부인은 전나라 양공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제양공은 사람을 시켜 황공을 죽였습니다. 군주가 외국에서 그것도 대대로 혼인관계를 맺어온 전나라에서 비명 행사했지만 약소국 노나라는 죄인을 잡아 처벌하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황공은 전나라 출신의 정실 사이에 적자 동을 낳았고 진나라 출신의 첩 사이에는 서자 셋을 두었습니다. 첫째는 경보, 둘째는 수가, 셋째는 계우였습니다. 황공이 죽은 후 적자동이 계승했는데 그가 장공입니다. 노나라 장공 당시 제나라 군주는 춘추시대 첫 번째 패자인 황공이며 장공과 제항공 역시 천안매부지간이었습니다. 장공은 전나라 정실 애강 사이에 아들이 없자 그녀의 동생 숙광을 맞이하여 아들 겨와 신을 낳았습니다. 또 첩 당시와는 아들 반을 낳았습니다. 반을 후계자로 삼고 싶었던 장공은 아우들에게 뜻을 물었는데 수가는 후계자로 경보를 추천했고 계우는 반을 추천했습니다. 이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장공의 명을 받은 계우는 사람을 시켜 수가에게 독약을 건네며 협박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마시면 제사를 받들 수 있는 후손이 있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죽어서도 후손이 없을 것이다.
수가는 결국 독약을 마시고 죽었고 노나라는 그의 아들을 세워 숙손시로 삼았습니다. 장공이 죽자 계우가 반을 군주로 세웠지만 애강과 사사로의 정을 통해 온 경보는 반을 죽이고 숙강이 낳은 계를 군주로 세웠으니 그가 민공입니다. 이때 계우는 외국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 후 애강의 부추김에 군주 자리가 욕심이 난 경보는 민공을 죽였고 노나라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외국으로 달아났습니다. 이때 외국에 있던 계우가 계의 아우 신을 받들어 군주로 세우니 이 사람이 희공입니다. 훗날 귀국한 경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의 후손은 맹손씨가 되었습니다. 계우의 도움으로 군주에 오른 희공은 비읍을 계우에게 봉했고 그를 제상으로 삼았습니다. 계우의 후손이 개손씨이며 개손씨의 세력이 가장 강했던 이유는 노나라 군주를 세우는 데 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맹손씨, 숙손씨, 개손씨는 모두 황공의 자손이므로 삼한이라고 불렸고 삼한은 자신들의 체읍에 성을 축조해 대대로 세습했습니다. 33년간 재위한 희공에 이어 아들 문공이 18년 만에 죽자 이번에는 종법제를 위반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문공의 첩이 낳은 서자퇴는 죽이자 할 만한 대부와 결탁하여 적자 2명을 죽이고 군주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가 성공입니다. 공실이 도에 어긋난 일을 저질렀으므로 이 때문에 노나라 공실은 약해졌고 삼한은 강성해졌습니다. 성공은 외세의 힘을 빌려 삼한을 제거하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고 성공에 이어 성공이 즉위했습니다. 이 당시 개손씨의 후손은 논어 공야장편에 나오는 계문자입니다. 그는 3번 생각한 후에 행동했고 청렴하고 충성스럽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공이 죽고 양공이 3살의 어린 나이로 즉위했습니다. 양공 5년에 계문자가 죽고 계무자가 뒤를 이었는데 시호에서도 보듯이 계무자는 아버지 계문자와 달랐습니다. 양공 11년 삼한은 공실의 군대를 나누어 3군으로 재편했고 세 집안이 군대 하나씩을 관장했습니다. 그로부터 11년 후인 기원전 551년 양공 22년에 공자가 태어났습니다. 공자가 태어났을 때 삼한은 5대째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젊은 시절 가난하고 지위가 낮았던 공자는 개손씨 가문에 작은 벼슬아치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공자가 활동하는 동안 양공에 이어 소공, 정공, 애공이 차례로 군주가 되었고 개손씨도 계무자가 죽은 후 계평자, 계환자, 계강자가 뒤를 이었습니다. 맹손씨, 숙손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수아비 신세가 된 노나라 군주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삼한을 제거하려고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고 오히려 자신들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공자도 정공 때 삼한의 봉업을 무너뜨리려고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 긴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공자는 삼한의 자손이 쇠약해질 것으로 보았지만 그들은 쉽게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삼한의 존재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같은 공족 출신인 삼한이 정권을 차지했기 때문에 노나라는 진나라와 같이 분할되지 않았고 제나라와 같이 주인이 바뀌지 않은 채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